오늘 저번 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1월 1일 2015년 1월 1일입니다. 신년 정초부터 EJ 녹음을 합니다.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항상 목요일날 녹음하는데 딱 맞춰줬으니까. 2014년과 2015년에 마지막 휴일과 첫 번째 휴일을 전부 EJ 팀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익숙하다 이제. 근데 항상 목요일 하니까 또 우리 저 팬들께서 방송을 우리가 하는 방송 직접 목격하시려고 항상 목요일 오시니까. 저는 좀 오늘은 좀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도 꽉 찼습니다. 1월 1일이니까. 아니 좀 헬스클럽 좀 등록하시고 운동 좀 하시고 지금 그러셔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계시면 아주 좋아. 좋지. 좋아. 어차피 좋아질 거 없어.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12월 31일 날 어디 해보러 가고 제일 멍청한 짓이 그거보다 멍청한 짓이 없어. 이재 팬 중에 지금 해보러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을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작년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뭐 서울 강릉 8시간 걸렸대요. 그거 왜 하냐고. 아니 지구의 일생이 몇십억 년이나 치면 그럼. 몇십억 년 중에 하루야. 그래. 뭘 그걸 가지고 또 인생으로 치면 한 7, 80년 중에 하루고. 그걸 어제 뭘 뜨는 그래. 해랑 오늘 뜨는 해랑 뭐가 달라? 똑같지. 난 세상에 제일 이상한 게, 뭐, 새해 됐다고 뭐 새로운 결심 세우는 거. 지금 당장 그래, 하세요. 당장 할 하면 거면, 되지. 뭘 새해 맞이해서 운동을 하고, 무슨 새해 맞이해서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고, 그냥 할 거면 지금 당장 하시고. 존나게 시니컬한 두 놈 진짜. 아니, 내일부터 다이어트. 지금부터 해 그냥. 그래. 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바뀐 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 1월 1일부로 40살이 됐습니다. 예! 씨발! 잊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럼 그건 그렇고. 지난 방송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117회 12.12.2하고 118회 전창걸 항공할 어나더 타임 방송을 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썼더라. 여기에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는 사람들의 좋은 방송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뭐 그런 댓글 봤어요. 네. 청출노람이 청어람이고 우리가 그치. 결초본을 했죠. 네. 시사대담 헌정 방송을 시작해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항봉할 씨가 출연하는 어나더 타임. 네. 뭐 한 400위권에 있었는데 한 지금 350계단을 띄워 올려줬습니다. 18위. 18위 정도 팟빵에서 올라서 랭크하고 있고 아이튠즈는 2위를 2위까지 했습니다. 기염을 토했다. 어나더 타임 508은 1월 3일 토요일 현재 아이튠즈 1위, 팟빵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우리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EJ 팬들 돈 안 드는 거 너무 잘 도와주세요. 돈 드는 거 안 도와주시는데. 그치. 돈 안 드는 거 도와주는데 1등이야. 지금 티셔츠랑 저희 술잔이랑 차량 스티커 잘 팔리나 모르겠어요. 500개 찍었는데 300개 팔았답니다. 아유, 200개 다행이네. 아직 남았군요. 아직 재고가 있군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야, 이제 너무했다. 그럼 제가 다 입고 제가 다 달력으로 쓰고 갈게요. 내가 다 스티커 붙이고. 달력 얘기 나온 김에. 네. 내 달력을 집에 가져갔어. 어머니 보여드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 이재한 거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달력 보시더니 야 하나 더 가져와라. 야, 아버지 잘 붙여드려, 스티커. 야 그건 안 돼. 왜 안 돼? 아니야 안 돼. 붙여드려. 살짝 붙여드리면 안 좋아하실 돼. 거야. 안 돼. 안 할 거야. 야, 달력 가지고 막 자랑하러 다닐지도 몰라. 참고로 동네에. 그 차 전범 기업처럼 안 돼. 스바루야? 뭐 어때? 아예 안 돼. 차는 차고 그런 거지. 안 돼. 그래요. 그건 뭐, 아까 200개 남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연장했죠 저희가 판매. 네, 그럼 팬클럽에 계속 팬카페에 남겨주시고 사실 분들은 아니면 뭐 우리 안 가요 오셨어도. 예. 지금 현장 판매 되니까 아낌없이 그 지갑을 열어주시. 오늘도 저희 고등학교 먼 선배님들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사주셨습니다. 야 엮으려면 모르 엮을 수도 있어. 별의별 거로 다 엮더라. 어떤 분들은. 그럼 역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엮어서 뭐 한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어나더 타임은 굉장히 순위가 상승했는데 그 순위가 상승을 지키려면 이제 그분들의 몫이죠. 네. 뭐 시네타운 19 같은 경우도 급상승했었는데 잘하니까 계속 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열광적이기도 하고 매니아적인 것도 있지만 냉정합니다. 졸라 냉정해. 한 3번 듣고 재미가 없으면 아웃이야. 이건 제가 경험해서 그러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새 들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좀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중에 나오는 팟캐스트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 아무리 지금 지상파라든지 그런 데서 볼 게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네. 어느 정도 지상파라든지 뭐 케이블이라든지 IPTV에서 뭐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에 들을 게 지금 팟캐스트라선 치면은 들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봉환 형님 듣고 계시죠?
재미없으면 좋대요. 예, 그리고 12.12 2부도 했었는데 역시 네. 12.12 2부에서는 장태환 장군의 그 가족사, 네. 슬픈 그 비극의 가족사, 가족사.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애통해하고 예.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박사가 그 표현을 아들의 했던 시신을 아드님에 관한 내용이 좀 꽝꽝원 시신을 녹이는 그 장면. 근데 저는 그 내용을 그 이 박사가 오히려 덤덤하게 소화를 하는 바람에 더 슬펐던 씨발 것 이 박사 같아요. 새끼 터질 줄 알았는데. 저 오히려 앞에 있던 제가 이 박사 표정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아니 내가 그걸 이 박사한테 준 이유는 울라고? 터지라고 터지라고 줬거든. 아 새끼 안 터져. 역시 요즘 씨발- 냉해졌어? 아니야 노무현 얘기 아니면 터지질 않아. 이 새끼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터질 뻔했던 게 네. 이상호 기자 다이빙벨 얘기할 때 그때는 진짜 이상호 기자 얘기 듣는데 터질 뻔했어요. 진짜 울 뻔했어. 너무 답답하고 서러워가지고. 그리고 그 봉아리 형이 그 구봉수 삼자회동 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 구라 형이 이런저런 뭐 과거에 회한 얘기했을 땐 터졌어 또. 나도 터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들 슬퍼해 주셨는데 뭐 우리 아픈 역사죠. 그렇죠. 위정자들의 잘못, 윗대가리의 잘못이 얼마나 우리 서민들 아픔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잘 나타내줬다. 나는 물어볼 게 있어. 난 그 12.12 하면서 두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있었는데 네. 지금 현 박근혜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참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뭐 절대 안 되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군인들은 아마 쿠데타 안 일으킬 거야. 그럼요. 네. 쿠데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민주화 시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감히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진 정부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아무리 박근혜가 미워도 어쨌든 투표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뭐 물론 부정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난하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쿠데타는 안 되는 거죠. 그래 어쨌든 뭐 이렇게 세작이 그 장태환 장군, 그러니까 이 박사가 장태환 장군 아들 시체를 그렇게 온몸으로 녹였다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는데 이번에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네. 연말 예. 시상식 예. 거기서 박영규 씨가 또 세월호를 언급해 주더라고요. 저는 보고 또 울컥했습니다. 어젠가요? 네. 그랬는데 그건 그런 거예요. 박영규 씨가 자신 아들을 잃었잖아.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터지자마자 박영규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세월호 참사 터지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왜냐면 그 사람들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장태환 장군 이야기하고 세월호 부모님들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시상식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굉장히 용기 있는 거다. 그렇죠.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뭐 SBS에서 자를 수도 없는 의도를 거지. 갖고 자를 수도 없는 거고요. KBS. 이님. KBS죠. 예. 그리고 뭐 최민수 씨는 또 예. 수상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안가에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늘 생각하고 또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가져다주고 각인시켜주고 계속 해야겠죠. 지금부터가 세월호 얘기를 오히려 본격적으로 할 때입니다. 그 조사 기간에 들어갔죠. 이제 좀 있으면 네네. 조사 기간에 네. 들어가나요? 예. 이제 그 조사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되고 조사하는 결과가 탐탁치 않으면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재보선도 한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 원래 이제 2015년이 선거가 없는 해였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법 막 지들 마음대로 몰아붙이고 하는 거잖아 지금. 강공 드라이브로 걸었었죠. 등등등. 예. 선거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하면 이제 되잖아.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야권으로서는 다 세 군데 다 이게 본전이야. 그렇지. 원래 야권이 갖고 있던 야권이 건데, 갖고 있던 거니까. 다 본전이 근데 만약에 지면. 골 때리는 거지. 그치. 지금 2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 박지원 대결로 굳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이 승리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세 군데에서 한 군데라도 지면 엄청나게 이 문재인 지도체제가 흔들릴 것이다. 그렇죠. 당내에서 가만히 있겠어 또? 또 흔들어야지. 비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반대로 지금 친박과 비박이 졸라 싸우고 있습니다. 아, 뭐 지금 난리가 났어. 네. 새누리당에서. 무성이 형 대놓고 디스하대. 아유, 그러니까 12월 19일 날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이 되던 날인과 동시에 대선 2주년 기념 이날 승리 기념 날 승리를 자축하면서 청와대에서
친박계 1등 공신 7명을 초청했습니다. 7인이야. 7인이야. 아, 진짜 존나 좋아한다니까. 존나 좋아한다니까. 뭐, 툭함칠. 우리 옛날에 7년 특집 했지 않습니까? 네. 김기춘을 비롯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세월호 대통령 7시간. 7시간. 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네. 세븐 팬 아니야? 럭키 세븐인데? 아, 요즘 세븐 불쌍해. 박하빈하고. 영어 개소리야. 내가 저기 예전에 내린굿 한 10시간 동안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내린굿을 하면은 그 굿에 참가한 무당들이 공수라고 해가지고 신의 계실 받은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그날 내린굿 받은 무당 그리고 그 내린굿을 해준 다른 무당들이 전부 나한테 3자를 얘기하더라고. 이 박사는 3이야? 네, 그래서 삼자야? 그래서 나중에 결혼 3번 해라, 씨발. 아니 해석을 음력 3월에 좋은 일 있을 거라고. 나 근데 음력 3월에 임용됐거든. 어허. 내가 볼 때는 야, 개새끼 언제 잘릴지 모를 게 그게 뭐. 아니 내가 볼 때는 최모 씨가 현몽에 자꾸 7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7명을 부르고 자다가 그런 게 아닐까. 7 이렇게 터지는 거야?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네. 그래요? 하룻밤에 7번 할지도 모르겠네. 예. 그래요. 3자 좋다, 야, 복삼자. 그 뭐야? 아, 뭐 얘들 복삼자라고 해. 보기는 숫자라고 있었어. 아 맞아. 3자 보기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또 우리 민족도 3자 좋아해. 삼세판 뭐 이런 거 그렇지. 있잖아. 예. 그러니까 결혼 3번 해라는 사실 좋은 얘기가. 좋은 얘기야. 계속 결혼 3번이 어때서? 빵번하면 안 돼? 아, 빵번 해도 좋고. 네, 그건 그래.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았어. 네. 글쎄. 제가 이런 말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네요. 그래, 사전 12월 19일 날 그렇게 7명의 네. 대선 1등 공신을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대선 1등 공신 중에 공신이 누구야? 김무성이거든. 김무성이잖아. 근데 김무성을 딱 빼고, 그러니까 공식 지도부가 아니고 비공식 이 지도부를 부른 거야, 그것도 청와대. 비선이야? 비선이지. 야. 그러면서 왕따 시킨 거지. 야, 김무성이 얼마나 큰 공헌을 했어. 찌라시밖에 안 되는 종이의 내용을 전부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원직 걸고 한 걸 수도 그럼요. 있어요. 그때 전국만 여차 뒤집어졌으면은 나중에 검찰 수사 받고 나중에 판결 받아서 의원직 날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의원직 없었어요. 아, 다행이다. 김무성은 열심히 한 거야. 그럼. 열심히 했나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문건을 그때 터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문건도 아니야. 찌라시라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초청 안 한 것은 왕따 시킨 거거든. 이 간지도 몰랐어, 김무성은. 자,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의원들이. 열흘이 한 20일 지나가지고. 엊그제죠? 12월 30일 날. 친박계 모임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거의 뭐 김무성 성토대회를 가졌습니다. 아니, 인터뷰도 하더만. 아니, 이게 대놓고 깠어.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이 지도 체제에 문제가 아유, 있다부터 그러니까. 해서. 윤상현, 서상기 막 대놓고 다 까버렸는데. 야, 윤상현이 갈아타는 건 존나 잘한다. 부인도 갈았다. 이거는 근데 뭐냐면요, 12월 30일 날 친박계 의원들이 이렇게 대놓고 김무성을 디스한 것은 12월 19일 날 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 수 있지. 대통령의 어떤 언질 없이는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치, 오다 나와. 아이고,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당 지도부를 흔들라는 오더가 내려졌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 이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적 쇄신해라 막 요구하고 그러잖아.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그대로 가겠다. 내가 친박 친정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박 체제. 당을 똘똘 뭉치게 해서 내 말만 듣는 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독박 체제 아니야. 그러니까 김무성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지. 왜 김무성이 요 근래 들어서 왜 청와대가 마음대로 하냐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공무원연금 이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야기하니까 왜 그 마음대로 막 그랬었잖아. 우리 무성 대장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무성 대장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봐요.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4월 재보궐선거에 만약에 또 세석 전부 다 새정치연합으로 가면 다 줘. 그럼 김무성 진짜 또 흔들린다는 야, 얘기가. 그럼 관전 포인트는 생겼네. 그 선거가 아주 중요한 선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가 아주 중요한 선거고 저는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친논이 비논이 또 얘기하잖아. 나 존나 웃긴 게 지금 봐. 아니 박지원이 비노야? 봐봐. 그러니까 빅3라 그랬어요. 빅3가 누구야?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이었잖아. 정세균인데 물러나고. 정세균이었는데 우리가 한참 언론에서 무슨 친논이 비논이 지랄할 때 박지원, 정세균 전부 친논이라 그랬어. 범친논이 어쩌니 그러면서. 그러면 저기서 비노가 누구야? 없지. 근데 이제 문재인 당대표 나간다고 하니까 딱 갈라가지고 친노 대 비노 대 싸움이다. 이 지랄을 하고 있거든.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언론의 프레임,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어가지고 새정치연합이 이거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친노가 누구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그럼 맨날 정청래 언급하거든. 뭘 씨가 정청래가 친노야? 똑같아. 강경파 혹은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이게 친노가 되는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박지원, 정세균 친노로 갖다 붙였다가 이번에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니까 세 사람이 싸우게 되니까 딱 갈라가지고 비친노 대 비노 대 이렇게 구분짓잖아.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경기만 벌어지면 친노 대 비노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 문제라니까. 근데 정가의 어쨌든 보도네 노무현이. 예. 어쨌든 저는 뭐 문재인 의원의 당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보고 근데 그 이유가 문제겠네요. 그 이유가 문제죠. 네. 과연 임기 내에 어떻게 이 새정치연합을 꾸려갈 것인지. 그 소위 말하는 비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팔을 흔들 텐데 문재인 의원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려면 다음 전당대회에 나가든가.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이득이 하나도 없다. 안철수 의원 봐요. 임기 1년이었는데 그것도 못 채웠잖아. 당연히 흔들리는 거거든. 안철수 의원이 사실 새정치 민주연합하고 합당할 때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당내에서 안철수 흔들기 어떻게 버틸 것이냐. 그런데 결국은 흔들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연말에 그 금태섭 전 대변인 네. 그 양반이 또 한마디 하더구만. 뭐라? 그러니까 합당한 게 되게 말을 애매하게 했어요. 합당하는 게 되게 후회스럽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합당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지나간다는 말은 뭐하니? 아니 근데 그때는 합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니까. 그치. 그래서 뭐 각계정치에서 살았잖아. 지방선거나 어떻게 새정치 안철수 당이 살아났을 것 같아? 다 개망했어. 그래서 들어온 것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이 작가님 2015년 정초부터 왜 또 꺼져가는 게시판을 부르짖기 위해서 안철수 얘기를 하십니까? 요즘 게시판이 야, 이 조용해요. 개새끼야. 게시판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야. 이거 한번 불을 지펴드려야 돼. 야 누가 또 불 지폈더라. 콘서트 성황리에 끝났다고. 뭐 서태지? 응. 그러든가 말든가. 이러지 말자. 야, 2015년은 좀 조용 살면 안 될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아이템. 우리 40살이야 이제. 조용히 아니, 살자. 몇 가지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요? 뭐 한비야? 뭐 딱 맞췄네요. 불 지펴드릴 거 몇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늘 하던 방식이 아니고 네. 날이 날인 만큼 1월 1일 아닙니까?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4년을 좀 돌아보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가 된 2014년을 예. EJ에서 돌아보고 가장 가깝게 지나갔던 가장 그렇죠. 우리의 역사였죠. 2014년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 아니었습니까?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좋은 좀 일보다 그러고. 슬픈 일이 좀 많았던 한 해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5년은 어땠으면 좋을지 좀 희망 섞인 또 진단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 EJ만의 시각으로 예. 보는 거죠. 2015년은 정말 다이내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좀 그냥 그대로 흘러갑시다. 너무 굴곡이 심해,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경제 문제인데, 우리 초이노믹스 최 장관께서 자화자찬을 하시고 말이지. 지집으로 얘기하고 자빠졌어. 이 작가야? 씨발? 요새 GNI? 네. 그 1인당 국민 소득 예전에 GNP라고 썼던 1인당 GNP라고 썼던 거 그거 3만 달러 넘었다고 아주 좋아하는 분위기던데 3만 달러 봅니까 우리? 그게 누가 벌고 있는 건데? 도대체 모르겠어. 분명히 3만 달러 본데 매번 똑같아. 분명히 경제 효과 몇 조 난데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도대체. 90%가 가져갈 돈을 10%가 지금 다 갖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는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하고 또 인터뷰를 가졌어요. 네. 우리 인터뷰 내가 지금 준비하고 인터뷰지 그 다음 그 채코너 올라가는 거 거기 이제 이재명 시장 그 이야기를 좀 실으려고 갔는데 재명이 형 더 전투력이 높아졌어. 막 가대더라고. 새정치 연합도 막 가고 막 가대더라고. 무섭더라. 그대로 내가 한 개도 편집 안 하고 다 올려버릴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했어요? 다 올려버릴 거예요. 다 다음 주 올라갈 건데 어쨌든 그 재명이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쪽 진영 사람들은 눈치 안 본다 이거야. 눈치 안 보고 자기들한테 펴줄 사람들한테 선물을 듬뿍듬뿍 안긴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또 걸맞게 행동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냔 말이야. 우리는 그런데 맨날 중도 얘기하고 자빠졌다 이거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지 않고 맨날 진보 얘기하고 하니까 지지도율이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정말 중도. 진보 얘기가 아니고 중도. 저쪽 사람들은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사람만 밀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근데 정말 거기에 동감했거든요. 중도는 춘천인 섬이 중도.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네. 뭐 지금 저기 정의당이나 그런 데서 복지 뭐 저기 과세 좀 팍팍 하겠다 기업들한테 그런 거 하고 언론들 다 한번 뒤집어 엎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쪽에다 뭔가 선물을 주는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이제 노선 투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도 이런 것은 정권 잡고 해도 된다 이거야. 지금은 집토끼 문제 잡아라는 얘기죠.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 말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은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집단한테 듬뿍듬뿍 선물을 안긴다. 그게 지금 그 정규직 없애고 준규직 만든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재벌들, 기업들 도와주는 거 아니야. 장그래법을 만든다고 지랄대고 그래, 그걸 지금 다 통과시키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2015년에 현실화되면 없이 사는 사람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럼 소비가 안 되고 그렇게 자영업도 힘들어지고 이런 정말 초고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항상 경계하면서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일부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뭐 우리가 일본의 장기 불황의 노선을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것과는 매우 다른 궤적입니다. 한국의 장기 불황은 일본과는 매우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먼저 희생될 것은 지금 얘기했던 청년 20대의 비정규직화가 더 가속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노년층의 해고, 여기서 오는 또 엄청난 괴리들, 여기서 다 희생을 당할 거야 아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치 이제. 어쨌든 오늘은 2014년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전할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연말이기 때문에 각 방송사마다 뭐 10대 뉴스 정리하고 많이 하잖아요. 10대 인물 정리하고. 뭐 우린 그런 건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떠듭시다. 막 떠들기로 합시다. 10대 뉴스 이런 거 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걸로.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건은 뭐니 해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대형 재난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요즘에 말이죠. 이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요. 아유, 정말 돌아버리겠어. 지금 내년에 무너질 것 같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말이죠. 지금 뭐 계속해서 어이없는 징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 우리가 왜 빵구를 많이 끼면 똥 싼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것 같아. 너무 혹자는 걱정돼.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건물이 자기 몸을 비틀어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나 아프다라고. 그러니까 그 뭐 전문용어로 한리 법칙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국가 또는 롯데 측에서 저 손을 맞잡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터져. 그 한 건물 내에서. 아니 그 여기서 만약에 검사를 다시 해주고 거기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간 동안 느꼈던 불안감들이 해소가 될 거고요. 참, 이 상황에서 나는 63빌딩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록 겉에 유리로만 뒤덮여 있는 그 건물이 별탈 없이 잘 버티고 있잖아요. 서울타워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MB가 잘못이지 뭐. 그건 그렇고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대형 재난사고. 2014년 4월 16일이었죠. 안산 다롱구 학생 324명 등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탑승객 중 172명만 구조됐고요. 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구조되신 분이 17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오보를 내가지고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왔었죠. 예, 우리 언론사에 지워지지 않은 가장 큰 오보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도 실종자 9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다들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셨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살릴 수도 있었던 생명들, 이게 이제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안타깝게 잃었다는 건데 뭐 검찰이 조사를 했고 했습니다만 역시 뭐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항로 변경이었다,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변침 후에 서서히 침몰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근데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그 골든타임에 대처를 잘못했고 자기들은 탈출하고. 그렇죠. 또 해경과 정부가 상황 파악 못하고 구조도 실패됐었고 거기에서 또 안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해경이랑 업체랑 뭐 유착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민낯, 이것을 다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왜 자 눈으로 다 검사하고 손으로 검사했어야 되는데 서류를 오케이 통과시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거 안전 불감증이지 뭐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세월호가 우리가 매뉴얼이 없고 시스템이 없어서 침몰한 게 아닙니다. 매뉴얼도 있고 시스템도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 거를 제대로 그렇죠. 확인을 안 한 거죠. 확인도 안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 뭐 청와대 인사 시스템 없을 것 같으면 다 있어요. 그거 지키지 않고 누가 이 사람이 좋아요 하면 갖다 쓰고 수첩권에서 그 사람 나쁩니다 하면 자르고 이 인사 지랄하니까. 시스템이 있긴 있어? 있죠. 있겠지. 설마. 그거 왜 200개 문항도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영삼형처럼. 그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들다고 200개 문항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할 판인데. 에휴,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세월호 이야기는 뭐 이제 지켜보는 일밖에 더 남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어떻게 뭐 돈이 얼마가 들건 꼭 인양을 해야 되면 인양은 꼭 해야 되고 인양을 해야지. 인양 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9명 끝까지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이 사건이 다 완전히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진짜 잊지 말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모양인데 인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좀 두 눈 크게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간 끌어봤자 별로 도움될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그네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지. 인양을 했을 때 또 불거져 나올 문제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될 진실이고요. 1949년에 평해호가 침몰을 했었고요. 이때도 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 탑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73년도에 한성호가 또 역시 또 침몰을 했었고요. 또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3년이었죠. 서해 페리오가 침몰을 했을 때도 분명히 우리는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내용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세월호도 마찬가지. 국가 시스템이 잘못됐던 거기 뭐 재난 경보 시스템 잘못됐던 그 이유를 찾아야죠. 찾고 다시 또 안 되게 해야지. 왜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가 반복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눈 뜨고 봐야 됩니다. 뭐 슬퍼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요. 이제는 더 눈 뜨고 봐서 다시 이런 슬픈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그게 국가 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게 계속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슬픔이 나오는 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세월호 전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문제는 이런 대형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건 전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네.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인재 아니에요. 인재죠. 근데 공사 날림으로 해서 천장이 무너진 거 아니야. 그 허가도 날림으로 해주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건이 조금 빨리 덮였던 거는 당시 이제 그 회사가 뭐지? 코롱 측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요. 바로 사과하고 저기 코롱 그 지도부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현장 진두지휘하고 그러면서 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이후에 대처를 잘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계속 비난하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땅콩향 사건 것을 사람들이 왜 비난하냐면 덮으려고 했거든. 아유, 그따구로 하니까 복수 얘기도 나오고 그랬다며.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주 리조트 참변이 있었고요. 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돌아가시고. 한 20여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뭐 스프링쿨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 판교 야외 공연장 송풍구 예, 추락해서 환풍구 추락사고. 하고 예. 또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죠. 또 있습니다. 11월 달에 담양 펜션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대학 신입생과 예비부가 참살당했는데 네. 이것도 인재잖아요. 불을 사용하는 곳에다가 나무하고 불에 잘 탈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다 갖다 놨었고 거의 준인화성 물질에 가까운 거죠. 또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그렇죠? 소화기도 없었고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이나 관계당국에서 와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까운 참사를 당했다. 예전에 저희가 이 참사, 이 사고 특집에서 방송에 얘기했던 아마 그 내용에서 그 내용을 뽑아보면 모든 게 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고 편의를 그냥 강조하고 또 과거에 설마 뭔 일이 있겠어라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왔던 게 대한민국이고 그게 가장 컸던 게 이제 세월호 문제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또 12월에 그 베링해에서 오룡호가 침몰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당시 선장이 끝까지 뭐 배를 지켰습니다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퇴선 명령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났던 사람들은 러시아 감독관이 빨리 나와라 그래서 살아났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계속 똑같은 장면에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배 침몰 사고가 났어. 그러면 문제점, 그러니까 모든 배를 전수조사하면서 이 부분만 집중해요. 아까 펜션 화재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펜션만 점검해. 요양병원 났다 그랬잖아? 그럼 요양병원 병원만 점검해.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시스템이 그게 아니고 뭔 사건 나면 거기만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버리고 잊어버려요. 어느 똑같은 사건이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뭐 소득이 얼마라고? 3만? 3만 불 넘었대. 그런 거기에 걸맞는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원시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 노무현 대통령이 네. 퇴직하기 직전에 새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나 구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구시대의 마지막 대통령 뭐 아니면은 여태까지 구습을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기도 끌 수 없고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뭔가 느끼는 것도 한참 뒤에 그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터지는 거에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던 뭐 요양병원에 사고 터지면 요양병원만 알아본다든지 배 사고 나면 배만 본다든지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인기 올리기 그리고 당장에 보이는 불만 끄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대놓고 수술을 할 사람이 용기 있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있을지도 정치인 중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뭐 노가다 십장이 대통령하고 이러니까 그래 씨발 저기 MB가 그래서 그 얘기했나 뻔뻔하게 4대강은 10년을 두고 보자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 토건족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과거 70년대 60년대 개발 독재 시대나 하던 것들을 치사빠져 하고 있으니까 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참 그런 점에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IT 시대에 말이야 뭐 불도저를 앞세우니까 아유 진짜 씨 그러니까 무슨 씨 로그인 비밀번호 몰라서 로그인도 못하지. 자, 첫 번째 2014년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대형 재난 사고였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역시 군내 사건 사고입니다. 네. 우리도 뭐 특집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군대 내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윤일병 사건하고 임병장 사건이었죠. 예. 그러니까 윤일병은 피해자였고 임병장은 가해자였는데 그런 얘기 있었어. 군대 가서 참으면 윤일병 꼴 나는 거고 못 참으면 임병장 꼴 나는 거고 이게 뭐냐고 이게 대한민국 군대가 자식들을 정말 고귀하게 키워가지고 군대 보냈는데 이렇게 시체로 만들어 돌려보내고 말이죠. 자, 조사를 자료를 보면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있죠. 만 20년 동안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총 4,108명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해 200명까지 사망한 거예요. 우리 뭐 전쟁했냐 어디랑? 그러니까 씨발 전쟁했냐고. 이렇게 낮아빠지고 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거는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사건이 줄어가지고 사망자 수 자체는 한 110명까지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은 거지. 근데 110명 평균 110명 중에 60% 이상이 자살자야. 자살자가 엄청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군대 내에서 자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 원인을 살펴가지고 대책만을 해야 된다거든. 군대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자살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럼요.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근본 원인을 밝혀가지고 네.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근본 원인을 밝히려면 왜 자살했는지 다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씨파 무조건 덮어. 그치 엎어. 덮고 감추려고 하니까 원인이 밝혀져요? 원인이 안 밝혀지니까 결과도 도출 못 내는 거예요.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고 그럴 시간에 씨발 저기 진짜 사나이다가 씨발 그러니까. 후원이나 그렇지. 해주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군대가 좋은 줄 알아요. 진짜 사나이가 있잖아. 볼만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모가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장 원정 출산했잖아. 예. 아니 그러고 싶다니까? 원정 출산하면 아예 안 놓잖아. 애 군대 안 가도 되잖아. 오, 조연아를 이해하는 남자. 아니 지금
이거 묘늘병 사건 터지고요. 군대 입영 거부 이런 운동도 하자고 막 일어났었다니까. 네. 그게 누구 잘못이냐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그렇게 국민들이 했는 거 국민들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게 만든 군이 잘못이지. 누가 반성해야 되냐고. 부모들이 먼저 있어. 애 20년 동안 고이고이 키워가지고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보냈는데 죽어서 나왔어. 그러면 씨발 나 같아도 안 보내고 싶지. 누가 보내고 싶냐고. 이 작가도 지금 아들 키우잖아. 그럼요. 아씨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까짓거 미국 가서 왜 왔나? 낳고 오면 되지. 그렇죠. 근데 양심상 또 못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재벌들은 양심이 없는 거고. 지금 나라에서 나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군대 입대한 사람 중에 200명 죽은 거는 별로 죽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 얘기하면은 그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 지들도 안 가고 지 아들도 안 갔거든. 그렇지. 지 손자들은 갈 아니 것 뭐 같아. 200명 죽은 걸 가지고 하긴 뭐 세월호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도 죽였는데 뭐. 카카 땡크로 밀어붙일까요? 그렇지. 씨발. 아유, 진짜. 저는 그런 자지철 같은 새끼들이 이 청와대 내에 아직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법입니다. 청와대 밖에는 거의 분명히 있어. 그래요? 아니 왜 뭐 불질러야 되네 뭐 애국 고등학생 보고 애국 뭐 윤봉길이네 그런 사람들이 뭔 차이가 있어 그게. 앞으로 안가 입구에다가 시큐리티 시스템을 달아야 돼요. 아유 안 그래도 안가 CCTV 지금 잘 돌아가야 되게 생겼어. 지금 여러 사고 치더라. 그리고 하여튼 군대 내 사건 사고는 이 세대가 지금 1960년대 70년대 군대가 아니잖아요. 빠따치고 이런 군대가 아닌데 아직도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사회의 부조리가 군대 내 그대로 들어가 녹아 있는. 거긴 또 압축돼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이것은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40대가 되는 마당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점점 기성세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렇죠. 또 기성세대를 언급을 하면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애들이 정신력이 나약해가지고. 야, 그런 우리 거다. 때는 존나 힘들었어. 네, 우리 땐 존나 힘들었어. 근데 가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 선수 광고 존나게 찍고 그래도 금메달 2번 따고 그래요. 그런 세상이야. 김연아 광고 열심히 찍고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어. 옛날엔 무슨 정신력이 안 좋아가지고 어쩌고 그랬던 시대였잖아. 한때는. 그따구 소리 하던 시대였는데 지금 왜 자꾸 1960년대식 70년대식의 개발 우월주의적인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언급들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우리 존나 힘들었어. 형, 뭐 그런 거는. 그게 국제시장이야. 그렇지. 국제시장이 돌고 그런 거지. 저기, 누구는 국제시장 봤을까? 저희 TV조선에서 언급했더라. 왜 걔네들 꼭 이제 밑에 자막 띄우잖아. 문재인은 국제시장을 봤을까? 그렇게 커다랗게 자막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비평가. 좌빨 평론가, 국제시장 맹비난, 그렇게 써놓고. 누가 봐도 사진이 허주웅이더만. 허주웅 빡칠만 하더라. 그걸 얘기하면 되지. 근데 허주웅 씨는 자기가 하던 거 그건 늘 했어. 늘 하던 거야. 늘 하던 거 했는데 걔들이 그거하고 지랄했다니까. 그리고 행간도 읽지도 못했고요. 변호인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변호인 나올 때도. 그때 한번 얘기해보지? TV조선은, 어른들에게 효도폰 이상의 기능을 하진 않습니다. TV조선에 있는 모든 기자나 편집을 하는 사람 그리고 보도를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존나게 함량 미달이에요. 그래. 아니 문재인 의원이 근데 영화를 봤어요. 네. 영화를 보고 그거 사실 진짜 문재인 의원 이야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진짜 문재인 의원이 부친이 그래요. 그 흥남 피난하는 그 배에서 해서 피난 와서 거제도에서 문 의원 낳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 보고 눈물 흘렸던 거거든 문 의원이. 네. 근데 문 의원이 보고 나서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이걸 좌우 인용으로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교과서적인 대답이면 정말 훌륭한 답이지. 그런데 우리 김무성 대표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보고 애국해야 된다고. 애국가가 울리면 씨발 갑자기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부부싸움 하고 있다가 애국가가 국기 개양식 나오니까 딱 국기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 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배려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애국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수준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난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국민을 보는 시선 자체가 결정이 난 거예요. 그거는요.
거기에 그거 나오는 건 블랙 코미디 요소였거든. 네. 중간에 웃으라고 던진 거야. 그거 관객들 그거 보고 많이 웃었어. 아이고 참 옛날에 저런 태가 있었지. 야, 우리 진짜 족같은 세상 살았구나. 그렇지, 이거 그거야. 아니야. 근데 그거 보고 야 그게 나오는데 애국하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우리도 그랬잖아. 막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야 하다가 축구하다가도 씨발 나오면 그랬어. 애국가 스톱. 애국가 격음악 바바바바 하면은 다 손 올리고 그랬잖아. 그게 씨발 전체주의 국가고 병행국가지. 그게 민주주의 국가야? 야, 그때 우리가 만약에 20대 활성화된 그런 성욕이 있던 시기였으면 떡시다가도 서야 되나? 그럴지도 몰라. 그게 제대로 된 국가냐고.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닌데 그걸 갖다가 찬양하고 미화하고 자빠지게.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시각을 바라보고 있으니. 5시 6시에도 오후 5시 6시에 떡을 치니? 지뢰야 24시간 떡 치지. 왜못 쳐, 이 새끼야. 시간 전에놓고 치냐? 그런 거였어? 눈만 맞으면 아무 때나 치지, 씨발. 말좀 야, 기본적으로 성욕은요, 개나 사람이랑 똑같아. 개가 우리 시간 그거 뭐 맞아요. 야, 우리 인간도 동물이야. 왜 동물? 야, 아파트는 떡을 못 쳐도 우리는 떡을 칠 수 있어. 근데 아파트에 품이, 개새끼 고품격 프로그램에서 떡 친다는 얘기를 하고 지랄이야. 2015년 1월 1일부터 떡친다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군대에 대한 두 번째 사건 됐고, 세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뭐, 땅콩 형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우리가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했잖아요. 할 말 있어요? 갑을 전쟁이지 뭐. 그러니까, 사실 의뢰 전생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이 가불 문제 근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작년만 해도 남양유업 사태 작년이야. 재작년. 이제 이제 재작년이군요. 2015년이에요, 이제. 라면 상무도 얼마 안 됐어. 그렇죠. 그렇죠? 윤창중 파문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져 왔어. 이 대한항공 땅콩 사건이 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갑을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거 고치려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더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재벌 상속이 되는 2세, 3세의 이 경영 수업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딱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이 회사는 내 거야, 씨발. 그 아이들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교육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네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교육을 받지 않나? 난 그것도 되게 섞여보지 못했다는 것도 되게 한심할,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가질지. 나라에는 영예가 걱정스럽고, 계시고, 회사에는 공주님이 계시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갑을강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오는 상하관계. 그래서 뭐 윗사람 아랫사람 따지잖아. 네. 군대 내에서 계급. 직장 내에서 계급 따지잖아. 근데 다른 나라는 보통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 계급 그렇죠. 계급 이런 게 아니고. 예. 근데 우리는 그 계급으로 해서 역할에 맞게 움직이죠.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지시하면은 반박할 수가 없어. 반박하면 그 사람 외톨이가 된다고. 그럼 조직에서 왕따 당하고. 그리고 이게 창의력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 게 있고 또 경쟁교육. 어릴 때부터 남 짓밟고 올라서라는 걸 배우니까. 내가 이제 올라갔으니. 올라갔으니까 짓밟아야지. 씨발 다, 밟을 때가 된 그렇죠. 거야, 이제. 그다음에 천박한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그게 있는 거죠. 야,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내가 갑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설설 겨. 그리고 내 밑에 사람한테는 막 짓밟는 거지. 그 또 대표적인 사건과 땅콩회항과 함께 그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들 그러니까. 투신 사건도 그렇고. 또 남한테 좀 가시하고 싶은 그런 가시욕들. 나 씨팔 왜 저차 타. 나 뭐 아파트 몇 평 사. 이거거든. 나 뭐 에르메스 백 메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거꾸로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뭐 1, 20만 원 백면 사람도 무시하고 말이지. 좋다 이런 한심하지 않니? 스포티지 타는 사람 무시하고. 그렇지. 스포티지 알은 괜찮아, 씨발. 이러면서 구형 스포티지. 야, 누가 굴러가자, 그것이. 야, 이러면서. 사륜구동이야, 그래도. 사륜구동. 레어카야. 사륜구동의 스틱이야. 난 그래도 되게 자랑스러워요. 이런 레어카를 나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난 되게 좋다고 봐. 그래요. 언제 퍼질지 모르지만. 이 박사. 행운의 숫자 3을 채우려면 네. 자를 바꾸세요. 이 천박한 사회에서는 스포츠의 R을 갖고는 안 되겠다, 야. 스포티지 알이 아니라 그냥 스포티지. 그냥 2004년형 스포티지인데. 그라치 왼발로 찍지. 아마 이 새끼 관절염 존나 올지도 몰라. 야, 도관- 서울에서 씨발, 그라치 발톱끼가 얼마나 힘든데. 도관이 나갔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아파요. 근데, 난 근데 그거 가지고 나를 만약에 나도 그 차 때문에 여자한테 몇 번 까여봤지만. 그래? 까여봤어? 난 필요 없어, 그런 년들. 오! 됐어. 2015년 되더니 꺼지라고 그래. 버전업이 됐는데? 꺼지라고 그래. 그래요? 올해는 그렇다면 그 숫자 3이 의미한 대로 최소한 3명은 어떻게 좀 해봐라. 왜 자꾸 나를 악의 나 근데 솔직히
그리고 올해 EJ 방송의 그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진짜 여자한테 관심 둘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 문제를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까? 어디까지 뻥을 쳐가지고 내가 외롭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좀 고민스럽기도 해요. 슬슬 출구 전략하지 않나요, 저 새끼가? 잠깐만.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박사 요즘은 나이까지 따진다는 얘기예요. 야! 나이! 존나 따져요. 그러니까, 개새끼 안 그랬거든. 안 그랬거든. 아, 씨발, 누구 닮아가냐? 나이를 따지고 지랄이야. 내가 너랑 있은 지 4년째가 된다. 인간적으로. 야, 개새끼야. 나이 자꾸 처먹는데 나이 따지면 어떡해. 그러게, 참고 신기하대. 한 개를 버려. 인물을 버리든가, 나이를 버리든가. 아니, 나도 가진 거 없는 주제, 나도 나이 먹어가는 주제. 그러니까. 나이 따지고. 그러니까 따지는 거 되게 많아, 나. 외모도 존나게 이게 따지고. 왜 그러냐면은, 급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점점 더 여유가 네. 생기는 아, 근데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네. 나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 넘어서신 분들이 더 따져요. 골드미스라고 더 따진다니까. 불러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버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똥차를 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어. 나도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자존심을 버리고 싶지 않는. 그러다가 뭐 그냥 평생 혼자 늙는 자, 거지 뭐. 이 박사 공지합니다. 이 박사가 EJ 하는 거 이해해줄 수 있고, 지방에 3박 4일 가서 공부하고, 뭐 아니면 주말에 학회나 뭐 세미나 그런 데 많이 다니고, 뭐 EJ 끝나고 술 한잔 뭐 저기 우리 출연진들이랑 하고 그런 거 내 일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나한테 무조건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해드리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 저 안 받을게요. 플러스. 그런 분들하고. 스포티지 스틱. 그렇지. 아니지. 그런 분들에다가, 어. 플러스 얼굴 좀 대고. 뭘 씨발 또 계속 야, 자꾸 내 얘기를 플러스 야, 나이 우리 어리고. 누가 없이 내 얘기냐? 아, 이거 네가 지금 따진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 나이 좀 어리고. 또 있습니까? 돈 안 보고. 뭐 이렇게 복잡해. 개새끼 혼자 살아라, 다 씨발라. 이렇게. 네, 뭐, 그래요. 그렇고. 자, 어쨌든, 이, 가불 논쟁은 아마 2015년에도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씁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뭐 교수들 성추행부터 해가지고 그럼요. 연기 살살 올라오는 게 올해 내내 가불고 또 이제 노동조합이니 뭐 그런 거 만들면은 상황 봐서 공안 정국으로 간다손 치면 굉장히 많이 탄압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땐 심상치 않아요. 이것도. 그래요. 근데 항상, 나도 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자신은 생각 못하고 거꾸로 돼서 갑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세상은 그게 올바른 세상이 자기의 아닙니다.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을 모르게 교육을 받아온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철학 부재에서 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라고 이걸 보는 거죠. 고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니까. 국민적 인식, 사회적 시스템, 교육, 철학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딘가에서 갑이면 어딘가에서 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도 결국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정치인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면 국민들이 갑이고 지네들이 을인데. 그 인식 자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진짜 자신이 희망하는 것,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차를 못 타는지 핸드백을 뭘 가지고 있는지 어느 동네 사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자기의 정체성이나 지위를 결정하는 게 아닌 세상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철학 박사다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아까 이미 말한 조건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 새끼야. 자, 또 하나 다른 거 말씀드리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정말 우리 사회의 안전망, 예? 최소한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갖고 있어야 할 걸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또 이탈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러면서 사건이었어요. 그네들은 끝까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 올해 2월 달입니다. 이 사건이. 네. 굉장히 오래 전 얘기인데.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 헷갈리네요. 작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이게 이제 이 박사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이죠. 마지막인데도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예.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움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문제라고,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걸 못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거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언론에서 씨발 쓸데없는 거 친논이 비논이 지랄하지 말고 이런 거 맨날 알려줘야 되는 거야. 언론은 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 야당도 마찬가지. 우리 집토끼 잡으려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줘야지. 물론 언론에서 그걸 방송은 안 해주겠지만. 그래야 되는 언론에서는 허니버터 칩이 얼마나 존나게 지랄을 하고 맛있는지에 대한 있다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게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내려가지 않게 동아줄을 내려주는 게 복지야 그게. 그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요. 우리 40대, 한국에서의 40대의 가장 큰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또 뭐 10대나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이제 자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회는 못 버티면 자살이고요. 존나게 버티면 안 걸리는 암이야. 사회예요.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게 만들려야 하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그런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국가는 뭐 하는 거니 그러면?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국회가 12월 사건이 일어난 지 10달 만에 송파 세무녀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또 중간에 쏙쏙 강등이 빠졌습니다만 뒤늦게나마 통과된 건 좀 환영해야 할 일이겠죠. 앞으로는 정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카카오톡 감청, 그렇죠. 사이버 사찰. 사이버 대거망명. 창조 경제. 그렇죠. 카톡 사찰 논란이 있었고, 역시 이것도 사건이 일어나고, 카톡 측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미숙한 대응 때문에 엄청나게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아니 스티커랑 아이템이랑 게임 만드는 거 되게 사태 파악을 잘하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태 파악이 느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게, 아니 공포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잘 팔리겠지. 와인폰? 카톡 만드는 3G 폰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 메신저는 다 오픈을 해줘야지. 그럼 카카오톡 지금 겁나서 누가 써, 솔직히.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근데 카카오톡만 되는 폰을 내놨으면 그게 팔리겠냐고. 참,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이버 망명. 그러나 이거는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이명박 정권 때 지메일 망명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죠. 그때는 또 검찰이 메일을 들여다봐가지고 이번에는 검찰이 카톡을 들여다봐가지고 사건 터졌고 당시에는 검찰이 메일을 들여다봐가지고 사건을 터졌고 뭐 이렇게 남의 거 들여다보는 거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대통령한테 충성하려고 검찰이 오버해서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그때 그 오버한 수사해서 잘못한 사람들 법원에서 다 무죄 났으니까 그 검찰들이 다 영전했고 이러니까 이번에 카톡이 터질 때도 검찰이 마음대로 한 겁니다. 역시 야 대한민국 검찰은 정말 견찰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지는 지독한 관음증이 있으면 영전할 수 있다. 아니, 진짜 비유하자면 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주인이 물어! 그러면은 웅 가서 물고 집어와 그러면 멍멍 하고 와서 픽 잡아서 앙 하고 또 물어오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깨갱하고 가만히 있고. 그 개지 뭐. 이번에 문건 유출 사건 보세요. 청와대 가이드라인 딱 내려주니까.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충실히 응하잖아. 충실히 응해가지고. 찌라시다 하니까 멍 하고 그리고 유병원 못 잡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우왕 하고 달려들고. 자꾸 그러지 마. 야, 개가 얼마나 충직한 동물인데 개를 자꾸 이렇게 비유를 나쁘게. 아니, 내가 충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검찰이 개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잖아. 박경정하고 종천 비서관 두 사람의 잘못만으로 몰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게임을 끝내려는. 그렇죠. 아니. 불쌍한, 진짜, 난 두 사람 보면 불쌍해요. 아니 검찰 내부에서도 자괴감 느끼는 사람 굉장히 많을 그렇죠. 거예요. 예. 말해도 어쨌든 지도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집어넣으려고 별 지랄 뻗었잖아. 영장 했는데 기각되니까. 또 긴급 무소영장 청구해. 예? 그것도 기각되고. 이 병신, 아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뀌지가 않아. 이러니까, 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이런 거 한번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그런 한번 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쓸모 있는 게 없네. 저기 외국의 어떤 나라는 검찰총장이 이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는 뭐냐면, 정권의 충성, 혹은 자기들 편리나 편을 위해서 하는 수사야.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에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이 돼야 되는데.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게 검찰인데. 지금은 출세 지향적인.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검찰이 되려면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네. 한 몇십 년을 친구들이 짓밟고 올라섰을 거야. 그게 뼛속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나 출세해야 돼! 뭐 이런. 물론, 전체 검사들이 다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 중에 검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욕을 못 하겠어. 그리고 또 어떤 난 꼭 성공할 거라는 다짐 속에 또 그 외로움은 이제 베이비 로션과 함께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전체 검찰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좀 양심 있는 검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때가리가 문제겠지 뭐 그죠? 자 다음으로는 신해철 씨 의료 사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우리가 방송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90년대 학창시절 보낸 사람들 중에 신해철 씨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죠. 거의 뭐 다 팬이었는데 문제는 건강했던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의료 사고 의혹까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문제를 비화된 거죠.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법원까지 가서 재판에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병원 측의 잘못을 의료진의 잘못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또 병원 뭐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 병원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재판에서 병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한다 해도 경찰이 뭘 알아 의료대에서. 그러니까 재판만 하면 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신해철 씨 사건이 그런 걸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뭐 신해철 씨 사건도 결판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근데 지금 저희가 방송을 1월 1일에 하고 있는데 이틀 전쯤에 의협에서 일단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도 사실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시원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쫄아서 그래. 그거 따져보면 병원 잘못이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걸 자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뭘 씨발 겁을 내서 그지랄해. 아니, 법조계도 그렇고, 의학계도 그렇고, 말을 되게 어렵게 해. 아니, 이 작가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대법원 판결문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 내가 과 씨발. 아니,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뭐 팟캐스터, 그 여성 팟캐스터, 그 유명한 애. 왜 그렇게 자꾸 법조문은 길어요 물어봤더니, 논리의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래. 야, 개뿔 문장 긴 게 논리의 흐름이 더 깨진다. 뭔 앞에 문장 기억 안 나서. 그냥 먹물 티 내는 거예요. 괜히 한자 쓰고 많이 쓰고 그런 거야. 에이,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지 뭐. 많이 배운 애들이 또 이렇게 여자 꼬시다 보면 또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또 못해요. 또. 아니, 나는 이 신해철 씨 이 건 봐도 그렇고, 아까 그 복지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국가가 참 많은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 의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의료 사고를 전담할 수 있는 수사관.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뉴스에 나오지 그런 사람들.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전부 전문가들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나 병원들이 다 자료도 쥐고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자동차 회사에서 사고 나면은 사고 내신 분들이 사고를 밝히셔야 돼. 차의 결함을 밝히셔야 됩니다. 고객님.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제3기관인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게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복지고. 그리고 또 지금 이번 상황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많은 이런 의료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그게 이렇게 확산이 안 됐어요, 얘기가. 그나마 신해철 씨가 되니까는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을 다루고 관심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것도 사회 시스템 문제죠.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해결이 잘 돼서 그럼요. 이후에는 조금 억울한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뭐 민주사회가 그런 거겠죠. 자, 또 하나 6.4 지방선거 재보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참 이길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 뭐 세월호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만 뭐 야당 입장에서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선거에서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패배로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무너진 거죠. 책임을 통감하면서 물러났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 민주당은 뭐 거의 작년 한 해 거의 식물 정도의 수준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든 또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겨야지. 그럼 이겨야 뭘 얘기를 할 거야. 뭘 우리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이 이겼어 봐요. 장거래법 이딴 법이 나왔을까요? 예? 초이노믹스 같은 초고년 법이 나왔을까 말이야. 야, 그 원작자의 윤태호 작가가 싫어하더만.
장그래를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집권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 보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난다니까. 장그래법이라든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 이런 거는 막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박근혜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총선도 마찬가지고 총선에 졌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강공 드라이브 걸쳐가지고 법안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법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거고 국회가 통과돼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뭐 무용지물이지 뭐. 그렇죠. 세월호 침몰했어. 문재인이 집권했다면은 세월호 특별법이 이따구로 처리되지 않았을 거죠.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고 지방선거 지방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딱 틀어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나마 서울이 돌아가는 거고, 충남이 돌아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성남이 돌아가는 거고. 홍준표 지사 경남 보십시오. 개판 됐죠, 지금 또.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니까, 중요한 것은. 근데 6사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어찌 할 말이 없는 보면, 거죠. 지난 2년, 이제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만, 이 박근혜 정부가,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게 이거였어요. 과연 박근혜 정부는 어떤 집권 의도, 집권의 통치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치 철학이 있는지 우려했던 대로 박근혜 정부는 당선까지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터진 건 사건 사고예요. 한 거 뭐 있어요? 하나 있네.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얘기 하나 해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엔 그거였지. 아니 무슨 변검이요? 옷 갈아입는 거 말고는 한 게 없잖아. 그런데도 지지율은 40%가 넘는다는 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그 일베 유저라든지 그 수구 세력들 잘 들으세요. 대통령이 자기의 뜻을 펼 수가 없어. 지금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거 다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으려면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저희도 정말로 잘하시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이제 3년차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은 안 돼요. 정말 바꿔야 되는데 글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거든요. 사람 바꾸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야. 그럼 가장 효과가 있고. 근데 과연 바꿀까?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문고리 4인방 절대 못 쳐낸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같이 우울했던 2년, 3년차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을 이렇게 보내야 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방송부터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2015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거부터 승리해야겠죠. 그거부터 승리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교두볼 닦아야 되지 않나. 어쨌든 중요한 건 선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시간 정도 했는데 한 반 정도 했거든요. 네. 나머지는 좀 쉬었다 하죠.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학습지 광고입니다. 야, 우리가 학습지, 아무리 우리가 역사 팟캐스트지만, 우리 때문에 뭐 대학 간 애들도 있고 그렇다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책, 이런 거 광고에서 성공 못 했거든. 잘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니? 분명히 얘기했어. 말씀드렸어? 우리는 광고 온다고 무조건 예 안 그럽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뭐 얘기해.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심사숙고하세요. 괜찮대. 그렇게 괜찮대? 해달래. 그러니까 뭐냐면 EJ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그냥 광고하는 거니까 안 돼도 상관없었으니까 한번 해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내용이 학습지네요. 예. 학습 교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연산 네. 학습서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보통의 학습지 같으면은 뭐 선행 학습 위주잖아. 우리가 존나 싫어하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산 덧셈만 모아서 책 내고 뺄셈만 모아서 책 내고 이런 것 같아요. 곱셈만 모아서 책 내고 이렇게 영역별로 아, 책이에요? 단행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은 바쁜 초등학생을 위한 빠른 연산법이라는. 야, 근데 되게 그 광고 주신 분한테 감사한데 슬픈 제목이기도 하네. 바빠 연산. 초등학생이 바쁘잖아요. 초등학생 바빠요. 음. 우리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참 애들은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그 그늘이 또 복지 얘기하면은 애들이 끝난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 없어. 맞아. 부모님이 이제 외벌이로 해가지고 아빠나 엄마가 집에서 돌봐줄 수 있고 아빠나 엄마가 이제 봐주는 상태에서 애들 뛰어놀게 해주면 좋은데. 근데 또 학원 가야 친구들이 있거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에 와봐야 아무도 없잖아. 케어해줄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바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연산법.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때는 뭐 학원을 그렇게 많이 안 다녔잖아. 진짜 흙 갖고 놀고 막 말뚝박기 하고 오징어 하고 막 짬뽕 하고 놀았잖아. 그렇지. 네. 고무줄하고. 다방구하고. 다방구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근데 고무줄 안 그렇게- 했니? 그렇게 놀았는데 끊었지.
그때 우리도 학습지를 했어. 있어, 일일 한 장짜리요. 학습. 일일학습. 스타디 홈에서 일일 학습이라고 있었어. 머리표 아이템플. 아이템플도 있고. 예. 그 정도는 잘 살았는데? 학원 안 가고 그 정도였는데. 네. 아, 요즘은 너무 학원 다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요즘 애들 거는 문제도 어려워요. 아우씨, 뭐, 진짜 산수가 아니라니까. 수학이야, 수학. 장난 아니더라. 어쨌든, 이지스 퍼블리싱 출판사에서 나온 바쁜 초등학생을 위한 빠른 연산법.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서 필요하시면 사셔서 애들 학습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뭐, 저기 선행학습은 아니고, 이렇게 뭐, 자기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걸로 사용이 되면 좀, 뭐, 그건 아니, 괜찮지. 나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부모님들이 외벌이로 돌아선 다음에, 그 부모님들 중에 그 외벌이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애들 숙제도 봐주고, 같은 집에 모여서 놀아주게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모임 같은 거나 뭐, 협동조합 형태로 나오게 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광고는 거기까지. 책은 나도 봐야겠다. 수능 수학 3점 맞은 제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이야기는, 수능 출제 오류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마침 또 수능 얘기가 또 이어지는데. 예. 얘가 광고를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 수능 시험이라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자, 19, 20살, 네. 혹은 18, 이때, 한번 치러진 시험으로, 걔 인생이. 60년, 70년이 결정됩니다. 오늘, 진규가 갔나? 오늘 저기, 우리 방송에서 늘 언급됐던 진규가 와 있습니다. 준기가 왔다 지금 갔어요. 네. 네. 이거, 저번 크리스마스 때는 세종이 왔었어. 네. 세종이 왔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신 손님들한테 인사하면서 세종이 개새끼 왔다니까 다들 박수치고 막 쳐다보더라고.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니까 세종이 개새끼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아니, 근데 세종이는 공부를 못하는데 걔가 또, 쇼맨십은 있더만. 세종이 동생 어. 세작 오빠가 제일 잘생겼다고 세작 오빠하고만 사진 찍었더라. 그래요? 어쨌든, 저번 주에는 세종이 왔고, 이번 주에는 진규가 왔었는데, 욕 처방하는 애들이 다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고. 어쨌든, 그렇게, 정말, 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쵸.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시험 한 번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무지막지한 거죠? 그럼요. 또, 사람이라는, 사실은, 근데, 10대 말에, 열심히 노력한 거. 인정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10대 말에 각성할 수 있고, 20대 말에 할 수 있고, 30대 말에 할 수 있고, 40대 말에 각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필요 없어! 10대 결정. 말에 한 번, 그걸로 인생을 결정 지어버려요. 난 공부에 때가 있다는 얘기가 제일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거기에서 공부라는 말은 결국에는 대학 가는 공부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러한 중대한 시험 아닙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시험인데. 씨발, 여기에 대고 자꾸 수능 오류가 나고, 무슨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고, 이따위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 하나로 당락이 결정된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이들의 미래가 오류가 나버렸네. 갈리는 거지. 그래 놓고는 인정 안 하고, 배째라 그러고, 법원까지 가고. 이게 참.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지금 그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뭐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고, 발빠른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자꾸 해마다 이런 오류가 일어나는지 반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역시 이것도 또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되겠네요. 시스템에 대한 문제죠. 이게 뭐냐면, 한 달 정도 합숙하잖아. 네. 합숙하는데, 출제는 누가 하냐면 교수들이 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네. 검토는 누가 하냐? 학교 선생들이 해요. 그런 시스템이야. 근데 대학 교수들이 이 고등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아냐 말이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제를 하고, 자, 만약에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를 검토 과정에서 평교사들이 발견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출제위원 사이에. 왜? 그거 다 선후배로 연결됐거든. 선후배로 연결돼 스승과 제자로 연결됐거든. 그렇죠. 예. 또 뻔해. 다 서울대 출신이고 이지랄이야. 서울대 사범대 출신이야. 시스템과 가불이 겹쳐져 그럼 있네요. 문제 내는 사람도 서울대 사범대고 검토하는 선생들도 서울대 사범대고 다 선후배고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씨발 다 찍히는데 그 제대로 되겠냔 말이지. 고쳐야 되니까 이 시스템을. 교육계도 팝을 엄청 심해요. 아유, 그럼요. 뭐 대표적인 데가 뭐 교원대 그리고 공주대 사범대 뭐 그런 데에서는 이제 딴 데 출신들이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렇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 수능 출제 오른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들이 대부분 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을 아이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시스템만 있습니다. 잘 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시스템이 잘 되고 시스템이 잘 지켜지면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잖아. FM대로 하라고. FM대로 하면 문제 될 게 없어. 그걸 우리 같은 AM들이 얘기를 하다니. 그렇죠. 지하방송, 세적방송에서 하고 있죠. 그렇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상파나 뭐 조중동이나 반성해야 돼. 팟캐스트한테도 밀리면은.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세간을 흔들었던 사건은 정윤회 정윤회 문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제 문건 내용은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아갔고요. 네. 유출한 건 누구냐? 그 2명만 지금 잡아서 예상대로 가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덮으려고 하는 수준. 그래서 대한항공 사건을 더 키우는. 아니 이번에요. 저기 조현아 동생 조현민이 또 한 개 터뜨렸잖아. 네. 복수할 거라고. 그건 솔직히 좀 범위가 좀 벗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이거를 검찰에서 외부로 뺐다는 게 더 말이 안 돼. 그렇지. 이걸 아니 이거는 그 피의자 친척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그래 개인적으로 나눴던 대화야. 이거를 왜 검찰이 그거 자료 수사하는 과정에서 빼가지고 기밀을 유출하냐고. 갑자기 범죄행위다 범죄행위.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그 이 검찰이 했던 주변에 빨대에 던져주는 거 노무현 있잖아요. 망신주기 할 때 예. 그 버릇이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노무현 망신주기 할 때는 수사기밀 유출하고 이러면서 대통령 망신 줘서 완전 그냥 노무현을 보내버리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거고 이번에 이지랄 한 거는 정윤회를 덮기 위해서 그럼 뭘 아니면 왜 그래요 검찰이 왜 이지랄 하냐고. 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검찰은 법 어긴데 수사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복수할 거야 그 한마디 한 게 법을 어긴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는 문제긴 하잖아요. 근데 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문제를 검찰이 왜 굳이 터뜨려서 키우냐 이거지. 이거는 검찰이 잘못한 거. 검찰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치. 이거 법 자체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러고 있어.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이것도 역시 정은혜 걸 덮으려고 그러니까 대한항공 사건을 계속해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재벌 딸이 큰 잘못을 했죠. 또 우리 국민 여론상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검찰이 신속하게 조사해가지고 압수수색해서 구속하고. 과연 평상시에 이런 일이 났다면 검찰이 이렇게 했을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국민들을 계속 무시하는 거다니까. 여론 조작이죠, 여론 조작. 아니 그렇다고 조연하고 불쌍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러니까 법으로 뭐 죄를 받고서 이제 처벌받을 건 처벌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왜 법 이외의 것까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국민들을 자꾸 황색 언론, 옐로우 저널리즘에 놀아나게 만드나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동정론 방금 얘기했는데 왜 조연아 머리채 잡혔잖아. 그거 동정론을 유발하기 위한 쇼였을 수도 있다는 또 음모론이 일각에서 올해는 음모 좀 그만 좀 하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모 참 좋아해. 저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저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세태가 말이죠. 음모를 자꾸 없애는 세태예요. 브라질리언 왁싱이 음모 좀 없애지 마. 그 좋은 걸 왜 없애? 나는 음모 없는 세상이 좋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음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모론을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는 어때? 나? 몰라,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나라의 문화의 차이 아닐까? 외국에서는 왁싱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버벅대지 마, 이 새끼야. 더 이상이잖아. 우리나라는 덥수룩한 게 좋다고 그러고. 음모가 많은 게 좋다고 그러고. 하여튼 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음모론이겠죠. 우리가 말 수가 있는 건 아니고. 뭔 수능 얘기하다가 왜 일로 빠졌지? 그러게. 하여튼 수능 얘기하다 일로 빠졌습니다. 예. 정윤회 문건 얘기하다 그랬어요. 예. 정윤회 그러니까 문건. 정윤회 문건을 문건이었어요. 덮기 예. 위해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정윤회 얘기하 수능이 아니고 정윤회 정윤회 얘기했죠. 얘기했죠. 그래, 정윤회는. 그럼 더 이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정윤의 얘기는? 이렇게 묻혀지는 거죠, 뭐. 또? 대통령 동생 되시는 분께서 네. 자기가 안고 가잖아. 그거 뭐 얘기했어? 위에서 보다 내렸으니까 지가 안고 가는 거지 뭐. 참고 가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그럼 합니까? 이번에 보니까는 또 전 우리나라에 있는 체육 관련 협회 모든 협회에 대한 비리 조사를 했는데 아주 이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겠죠. 진짜 그렇겠습니까? 승마협회가 또 빠졌어요. 거기만 빠졌죠. 그래도 박경정이 폭로할 것처럼 얘기했고 조응천 경감도 내 양심 어쩌고 얘기했잖아. 결국은 못 터뜨려요. 이게 내가 갖고 있어야 이게 무기가 되거든. 터뜨리는 순간 좆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윤회의 실체라는 것은 이번 정권에서는 결국은 못 밝힐 것이다. 또 못 보나요? 그러니까 현철이 형처럼 YS 찬압 현철이 형처럼 CCTV가 발견돼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이런 게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정권에서 그냥 무처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 정권 되면 또 폭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참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참 또 중요한 얘기로 또. 그렇죠. 그런 게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이상호 기자가 얘기하셨던 사실 이것은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이것도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우리는 이번 모르죠. 정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대통령이 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되냐. 대통령 구중궁궐에 갇혀 사는 분이라니까. 수구 언론들 잘 들으세요. 수구 세력들 잘 들으세요. 대통령을 구중궁궐에서 구해내야 돼. 공주님을 마법의 성에서 구해내야 되는 그렇지. 자유롭게. 응.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정권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려야지. 그래요. 자, 다른 얘기 해봅시다. 예. 또 하나는 작년, 재작년 쭉 이어져 오는 고위직들의 성추행 사건. 재작년에 윤창중 스캔들이 엄청나게 나라를 시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올해 또, 작년입니다. 이제 1월 1일 바뀌었으니까.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 있었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말이죠. 새누리당의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문 사건까지 있었어요. 뭐 3억을 줬네, 뭐 1억 8천을 줬네, 그러면서 묻으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새누리당이 아니고 뭐 성누리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근데 이 성추행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사건이 불거지잖아요. 일단 아니라 그래. 윤창중도 아니라 그랬죠. 스텝 1 아니다. 아니야. 김수창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박희태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들 뻔히 들통나는 거짓말. 일단 씨발 어디 가서 배워오나? 이런 거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가 봐. 야, 그런 걸 이러면 무조건 아니라고 해. 여러분 지금부터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텝 1 일단 아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바람 피다가 마누라한테 걸리잖아. 야, 무조건 아니라 그래.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참 이 나쁜. 이건 정말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국가에 또 녹을 먹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라고 그거 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려준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라고 올려준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따우 짓을 하고 끊임없는 성추문 의혹 또 사건을 일으키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다음에 스텝 2는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날 같았어. 손녀? 우리 박희태 씨께서는 손녀라고 했지? 손녀를 나도 그러면 박희태 씨 손녀 예뻐하게 좀 찔러볼까? 그러니까. 손녀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또 옛날에 새누리당 의원 한 분께서 그랬잖아. 음식점 종업원인 줄 알고 만졌다고. 뭘 씨발. 그러면 음식점 종업원은 맞는데? 그렇지. 처음에 기자 맞았다고 큰일 났었거든. 네. 그러니까 기자인지 몰랐다고. 음식점 종업원인 줄 알았다니. 아니 씨발 그러면 기자는 만지면 안 되고 음식 종업원은 그러니까 만진다는 거야? 말이 되냐고. 이 씨발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쓰레기 같으면 안 돼요. 최현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강원도 강릉에. 하지만 여전히 당선이 되셨죠. 윤창중 대변인도 그랬었잖아. 무슨 씨발 올려가지고 자기 방으로 불러놓고는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변명들. 참 안타깝네요. 근데 스텝 3로 얘기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겠죠.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윤창중 씨 뭐 할까? 글쎄, 응. 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응.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 빨아준다고 그 자리에 앉혔으니까 이뭐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MBC인가에서 그때 그 인물들 뭐 하나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갑자기 윤창중 뭐 하나, 지난번에 여기 상호영 왔을 때 김재철 사장, 전 사장 뭐 하나, 뭐 이런저런 엄기영 뭐 할까, 유인초는 뭐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네요. 예. 저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 사이 안 나빴던 친구끼리 만나게 해줬던. 그래서 거기 샵에 그래, 그거 있었잖아. 이지혜하고 만나고 그랬었지. 저 MBC 사장하고 이상호 기자하고 만나게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아직 안 끝났을걸? 한 번씩 만나게 해주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 그렇고 또 큰 이슈는 통진당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법의 어떤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니 이 많은 사건들이 한 해에 다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만 오면 왜 무슨 나무가 어디만 건너면 탱자나무로 된다. 그런 또 회수만 건너면. 속담이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개념이 대한민국만 들어오면은 맨날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유신헌법도 그렇고 뭐 긴급조치도 그렇고 이번에 통진당 해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봐야죠. 법과 양심을 저버린 그런 판결이었다. 국가의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 굉장히 헌법재판소 스스로 먹칠하게 하는. 분명히 저는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위를 스스로 바닥으로 꽂아버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이 8명에. 그러니까 예전에 4대강 사건, 4대강 막 한다 그랬을 때, 어용학자들 있잖아요. 어용학자들이 앞다퉈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 막 그랬잖아. 그 사람들 이름 절대 잊으면 안 돼. 계속 언론에서 내보여주고. 아니, 나라를, 이 환경이라는 건 한번 파괴되면 복구할 수가 없는 건데, 다 파괴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중죄인이죠, 중죄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이재호 이 정도밖에 안 떠올라. 그러니까 이 어용학자들도 다 이름을 낱낱이 기억해가지고.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역사에 기록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호는 뭐 잘났다고 왔다 갔다 설치고 다녀. 난 저기 노유진에 나올지는 정말 몰랐어. 짜증나게 말이지. 4대강부터 반성하라고. 아니, 이재호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대단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다고 봐. 좋아. 그런 자세. 그러니까 자기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비주류를 써서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가 했던 잘못은 반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되지. 뭐 자원외교에 대해서 그런 거 하는 정부가 그런 거 조사하는 정부가 어디 있냐 이랬다고 말하고 있고 4대강 대해서 잘못 없다고 얘기하고 뭐한 짓이냐고. 그런 것부터 반성해야 자기가 비판하는 박근혜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지는 잘못 하나도 없고 박근혜가 잘못됐다. 그럼 그건 권력투쟁으로밖에 미쳐지지 않는 거지. 다시 한번 변절을 하시려면 또 한번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4대강부터 반성해라. 정말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엄마야 누나가 살고 싶은 강변은 굽이굽이 흘러서 야자수 있고 모래 있고 그런 게 엄마야 누나가 살고 싶은 강변이에요. 세면으로 보도 먹고 야자수는 오바다 이 새끼야. 아니 여기서 말하는 야자수는 있잖아. 거기 개새끼 알아서 새겨 들어 씨발로. 그래. 강 옆에 흐르는 나무 씨발려나. 그래. 알아서 새겨 태클하고 지랄이야. 뜨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시멘트 말고 금모래빛. 그래 뭐 보도블록으로 세면으로 그래 공구리 쳐놓으면 누가 엄마야 누나가 거기 살고 싶겠냐고. 물은 고여가지고 씨발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썩어가지고 물고기도 못 살고 말이야. 그 말이죠. 이따위 짓을 해놓고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 시골로 돌아가. 여의도 있지 말고 영양으로. 그러니까. 영양 고추 아가씨 선발대 심사위원회. 자, 요즘에 말이죠. 이게 뭐 있잖아. 영양 고추 아가씨, 뭐 안동 한우 아가씨,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죠. 뭐 당감 아가씨, 예. 인삼 아가씨. 그런데 이게 말이야. 능금 아가씨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지역 처자들이 가서 하는 걸로 알잖아. 그게 아니래? 아니더만 전국에서 다 와. 아 씨발 K-팝 스타야? 타이틀 달라고? 진짜로 그러더라고. 돌아?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하더라고.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럼 이거. 정말 그 지역 출신의,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당선돼서 정말 전국으로 홍보하러 다니는 거야. 자기 인삼을, 자기 능금을. 그쵸?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인삼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잘 알고. 서울 출신이 와가지고 무슨 영양에 있는 고추를 홍보를 해. 아니 그리고 왜 꼭 아가씨만 이걸 해야 되냐고. 영양고추 홍보하려면 고추 총각 얼마나 좋아. 영양고추 총각. 이것도 성차별이야. 어떻게 그렇지, 보면 맞네요. 성의 상품하고. 실제로 고추가 거시한지 아닌지 판단 심사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나 그래도 되게 15에 800g. 자지 15cm에 불알 800g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영양고추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니야? 나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게 부여 쪽에서 관광 홍보하려고 호동왕자 낭랑공주가 아니라 커플을 하여간 뽑아요. 네. 그래서 한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정도 되는 애들 걔네들이 홍보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런 건 난 되게 좋다고 그런 봐요. 거 좋은데. 부여에 커플이 얘기가 되게 많은데 하여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제일 큰 대회가 아마 미스 춘향 대회일 거예요. 예. 미스 춘향 출신들이 좀 이쁘긴 이쁘잖아. 하죠. 근데 그것도 다 서울에서 온대요. 이러니 원래 남원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근데 대회만 남원에서 치지 않아요.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야, 근데 갑자기 얘기가 왜 나오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재호 의원 영향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래서 그치. 영향으로 정기 은퇴하시고 정말 사과하시고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러면 시원하게 사과하고 깔 거 까고. 이거는 자존심 가질 게 아니 왜 이걸 자존심을 가져? 잘못했는 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를 지금 나라를 절단내놓고는 그치.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어. 올 여름이 존나 무서워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좀 지금이라도 지금 감사원에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또 뭐 어설프게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말했는데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볼을 다 폭파해야 된다고 봐요. 돈이 들어간 거 뭐 어떻게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더라도 환경이라도 되살려야지. 저는 지금이라도 폭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마이 포켓 하신 분을 다 꼭 잡아쳐야죠. 찾아서 다 잡아 쳐놔야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안 이따 하지. 안 한다니까? 안 그러면 또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새끼들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봐주니까 제2롯데월드 같은 엄한 거 쳐다봐 짓고 그 지랄 하는 겁니다. 방산비리 자꾸 나오고. 꼭 잘못에 대한 책임이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어떤 교훈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다 나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좋은 얘기 했습니까, 우리가? 없었죠. 없어. 좋은 얘기 없었죠? 네. 예. 그러면, 국민들이 힐링되었던 뉴스 한 개만 해봅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야, 이것도 좋은 소식은 아니야, 솔직히. 왜? 왜? 야, 대한민국 국민이 특정 종교의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힐링이 되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힐링이 됐습니다. 어쨌든 힐링이 됐으니까, 이 박사 되게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힐링이 됐으니까 많은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를 해줬어요. 위로해줬고, 이분이 말이죠, 한국을 사랑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거든. 네. 밝혔는데, 자기가 사랑한 나라에 드디어 왔다! 이런 거고, 이 양반이, 세계의 어떤 그 강대국 지도자들보다 영향이 큽니다. 현재. 현재,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 포춘지가 가장 영향이 있는 리더 50인을 뽑았는데, 1등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네. 타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타임지도 1등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월호 유족들도 만나주시고. 손 만져주니까, 손 잡아주니까 또 세월호 문제가 전 세계로 또 이야기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 초청해가지고 미사 집전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나비 달고서 미사 집전하시고 그랬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아까 처음에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종교의 지도자가 와서 어떻게 보면 뭐 해결까지 아니더라도 아니 이슈화 시켜주는 대한민국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조용히한테 대한민국의- 기대면 안 돼? 개새끼 저건.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자, 리더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고 또 그분에게 힐링을 얻은 거겠죠. 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 수많은 인파들, 그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 수많은 인파들 이후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그런 대우를 받았냐고.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연설하러 들어갈 때 누가 있었어요?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야. 세월호 해결해달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사실 교황청이 굉장히 보수적 집단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으로 뭉쳐있는 집단이기도 해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걸 다 버려버렸거든. 다 버려서 정말 말 그대로 빈자의 친구로 불렸잖아요. 낮은 곳에 임한 그런 또 검소한 모습 보여주고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배타성 이런 거 다 없애고 포용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박수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분이 정말 나는 마음에 드는 것이 성직자들에게 호통을 쳤어. 뭐라고? 거리로 나가라고.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돌봐주라고. 우리 교회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뭐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짓지. 건물 저 사람들한테 오게 만들어. 그거 돈 내란 얘기야. 김재환 감독 커바디스 보세요. 돈 내게 만들어서 그 돈 벌라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북한 세습한다고 존나 지랄하고 지들이 세습하고 있어. 우리가 존나 더 잘해. 지들은 세습이 아니래. 그럼 뭡니까? 뭐라 그래? 몰라, 청빙이래, 청빙.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초청해서 여기를 맡아달라 부탁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지랄. 에휴. 뭐야, 물론 그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삼성은 되는데 우린 왜 안 되냐고. 그 불알 주름 펴지는 개소리는 그만 좀 하라 그래라. 아니 삼성은 사기업이고 물론 사기업에서도 뭐 이렇게 세습하는 거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만은 교회는 씨발 교인들 거지 그게 뭐 씨발 목사들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삼성도 사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순환 투자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삼성도 주식회사야. 왜 이래? 주주가 있어. 지배구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의 사건이 터진 것도 회사가 지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 옛날에 그랬잖아. 오빠 잘 봐 또 나중에 오빠 거들 회사야. 라는 그러니까 조현민이가 뭐 그런 얘기 예. 했다는데 난 그 자식 교육이 잘못된 거야. 애를 씨발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쳤으면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어른들 앞에서 기장이 50 넘은 기장이 앞에 있는데 40 넘은 기장이 앞에 있는데 오빠 나중에 오빠 거 될 거니까 잘 봐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누가 그랬다고? 조현민이 조현아 동생 진짜? 초등학교 때. 이게 가정교육의 잘못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자기 건 줄 알고 그런 거야.
이재용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 회사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주식회사는 왜 그 자기 거나? 주주들의 것이고 임원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 사줘가지고 그렇게 기업이 컸는데 걔 쪽도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존나 최대 혜택받고 주주일 컸으면서. 뿐이지. 최대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뭐 교회뿐만이 아니야. 씨발 뭐 절은 안 그래? 절도 그렇고 하여튼 전부 다 복마전이다. 복마전. 예? 정말 신이 있어야 할 곳에 신이 없고 돈만 있는. 예? 야, 그 얘기는 나 투데지쇼에서 좀 하자. 좀 너무 길게 한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조금. 아니. 난 주대쇼 안 불러줘. 씨발 존나 까줄게. 아니, 그냥 한번 불러줄까, 진짜? 훈훈한 얘기 하자며. 왜 화를 내고 지랄이십니까? 아, 근데 그 뭐 훈훈한 부분 얘기하면은 프란치스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황의 방문이 있었을 때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했어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왔을 때도 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약간 불길처럼 올라오고 있을 때인데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최루탄 박스 보냈대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저 좀 알아달라고. 그랬던 시기고, 그리고 그때 한참 또 특정 종교 얘기해서 뭐하지만 천주교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산업성교회라든지 그쪽에서 앞장서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요번에 또 교황이 방문했다는 것도 뭐 우연의 일치, 뭐 음모론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정말 위로와 관심과 뭔가 얘기를 들어줄 것이 필요한 딱 그 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은 엄청난 좌절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 모든 사건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새해에는 좀 좋은 뉴스를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못 다룬 사건도 되게 많았을 거야. 많죠. 예. 굵직굵직한 것만 여러분은 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팟캐스트 EJ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네? 나 여기 메모했잖아. EJ가 없어지면 좋은 세상. 그럼요. 더 이상 깔 게 없어. 그치. 욕이 없는 세상. 그럼 좋은 거예요. 아니, 친일파다 처단되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잘못했던 여러 인사들 다 단죄돼가지고, 다시 빵에 적상격도 가거나, 날라가고. 다 사형당하고, 저기, 반민족 행위자 다 처벌되고, 누구라고 굳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쿠데타 세력 다시 깜빵에 다시 들어가고, 재산 다 환수하고 못한다며, 그것도. 3분의 1인가 밖에 못한다며, 그것도. 그러면은 EJ가 왜 해? 그럼요. 그리고 저 이 얘기 나온 김에 교과서 얘기 좀 합시다. 초등학교 교과서 계속 지금 요새 이토 히로부미가 의병을 성공리에 진압을 해? 이런 식으로 쓴다며. 아이고, 지라들이 아주 그냥. 여러분들 EJ 없어지면 저희 이제 2년 남았나요? 횟수로? 3년 남았어요. 아직도? 네. 저희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저희 없어지면 좋은 세상이에요. 저희 없어지고 야권이 집권하고 그래서 쭉 30년 가는 거야. 그럼 뭐 없어져도 되지 뭐. 우리 안 그래? 씨발 이제 나이 40인데 이제 한 50까지 욕을 할 순 없잖아, 우리도. 아유, 그래요. 우리도 각자 생업이 있는데 돌아가야지. 그럼요. 네. 자,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아버지 욕하는 걸 방송을 들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음모론 얘기하는 거 들어봐. 너희 아빠는 음모를 좋아하셨단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얼마나 뭐. 슬프겠어요. 우리 아들이 날 굉장히 빼닮아가지고 그 새끼도 좋아할지도 몰라. 에이, 아빠 씨, 좆도 못하네요. 그럴지도 몰라.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 박사가 얘기했던 게 다 해결되려면은 어쩌면 EJ가 전국 노래자랑 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서 우리 방송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는 우리가 그냥 신나는 방송, 그렇죠? 깔깔거리고 떠드는 방송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욕 안 듣는 방송. 그러니까 우리끼리 듣는 거야. C8 유료로 전화해야겠네. 돈 내고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 이렇게. 어쨌든지 우리 다음 대선 때까지만 하는 건 맞죠? 네, 다음 대선 때까지. 유한한 방송 네. EJ입니다. 근데 또 지면 어떡하지? 씨발 안 돼. 그럼 2015년 어떻게 바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는 우리 희망적인 이야기. 혹은 바라는 건 아니고 네. 남들 다 하는 예언이겠지만 본격적으로 좀 이제 통일을 빙자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 대표적인 게 남북회담 벌써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다르다라는 얘기도 살살 이제 불피워 나오고 있고, 정상회담 얘기가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북한도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고. 지지율 팍 떨어져 있을 때.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원하는 그림이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여전히 원전이 원전 지금 해킹이 북한 소행이다라는 얘기도 살살 나오고 있고, 뭐. 아니, 계속 이용하는 거죠, 뭐. 계속 이용하는 거고. 아마 통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좀 바람이 있다면은 더 정치권에서,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데, 더 정치권에서 이제 선거가 임박하기 전에 빨리 야당 쪽이 합종 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당 그렇게 지금 꼴 같지 않은 그런 꼴 보기 싫다는 분들 빨리 튀어나와서 조경태랑 손 잡아서 당 하나 만들고 뭐 우친노라고 욕먹는 그 범친노고 뭐고 하여간 그 뭐 정통 민주 세력들 나와가지고 또 야권연대 해가지고 하고 또 이제 뭐 진보당이나 뭐 녹색당 뭐 해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새 개편이 빨리 된 다음에 그 세력이 탄탄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다음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게 전 차라리 낫다고 봐요. 이념으로 재편해야 된다. 이념으로 재편이 됐건 진짜 아까 이 작가가 계속 강조했듯이 우리 집토끼들한테 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똘똘 뭉치고 집토끼들한테 풀 안 줄 사람들은 빨리 저쪽 토끼장으로 가라고 그러고. 조경태, 김영환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안 나가요. 안 가요. 아이 좀 가라고 그래 씨발. 진짜 안 나가. 빵구다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계속 입만 떠들어. 절대 안 나가. 나가면 되나? 간판 달아야 되는데. 안 나간다고 보면. 에이 나 씨.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 공천 학살을 막 하잖아. 그치.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왜 씨발 쫄기는 날 좀 씨발 공천위원장 시켜주면 낙사 물갈이 시켜버릴 거야. 세작은 발행과 예측을 동시에 하면 2015년이네요. 2015년 1월 1일에 하고 있는 이 방송에서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이것들 지금 주변 상황을 보니까요. 작년 연말에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불법 유인물을 만들어서 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얼마 전에는 명동에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또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언론은 통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2015년 살고 있는데 영화 국제시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유신이 오지 않을까라는 공안 정치가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발 그거는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겁나서 우리 팟캐스트 지금은 안가에서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트럭 뒤에다가 스피커 달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와서 불 지르고 그럴 수도 있어. 예, 그런 세상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저는 가장 큰 게 경제가 좋아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네요. 그래서 좀 기업도 정부가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고용 창출 효과를 누려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가시고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되고 월급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지갑을 좀 풀어서 자영업자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되는 이런 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정부가 재벌 편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바람이지 뭐. 그러니까 선순환이 안 되는 거지. 재벌 편을 특정 세력만 편드니까 그 반대 세력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뭐 우리가 송파 세무원 사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 문제. 네. 복지를 좀 확대해야 된다 지금보다도. 그 당연히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복지 과잉이 있다고 소리 하는데 2012년 통계를 보면요. 2012년 그 GDP 투자 복지 그 지출이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게 OECD 30개 국가 중 29위예요. 우리 아까 뭐 3만 달러라며. 꼴찌. 그런데 뭔 복지 과잉이야. 나 또 바람이 있다면 OECD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빨리 OECD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빙고. 우리 영삼이 형이 자기 치정 내세우느라고 강제로 가입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박사가 예언했던 통일 문제? 어쨌든 통일이고 지랄이고 남북 개선이 조금 빨리 돼야 된다. 예. 좋은 쪽으로. 그 북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들 집권에 이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사회가 오고 또 이 남남 갈등 너무 심하죠. 또 세대 간 갈등, 좌우 이념 갈등 너무 심한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이념적으로 갈라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뭐 그거 민주주의니까 당연히 싸울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어? 헌재가 판결한 것은 이건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식의 문제거든요. 법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좌우 이념으로 해서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황선 또 네. 신은미 중국 씨 콘서트라고 불리는 거기에다가 무슨 테러하고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박수치고 앉아 있으니 비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건은 또 그들에게 종북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서 거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지상낙원이랑 발언한 적 없다고. 예. 그런데 그 학생이 던질 이유는 지상낙원이라고 발언했잖아 하고 던졌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을 듣지도 않고 TV조선 이런 데서 했던 말을 진짜로 믿고 해버렸거든. TV조선 지상낙원이라고 그랬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언론의 문제까지. 상식적이면은 그렇게 잘못 말한 언론사들은 빨리빨리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TV조선이 무슨 언론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휴대폰 같은 거야. 어른들한테. 야, 언론의 휴대폰도 제자리만 나름 지켰으면 전화기다, 야.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예. 하여튼 2014년 1년 내내 박근혜 정권 하에서 고생하셨던 많은 우리 필려들 수고하셨고요. 내년도 열심히 투쟁하고 싸웁시다. 야, 진짜 무슨 지하방송 같아, 이 개새끼야! 2층 방송입니다. 지하방송. 그래서 2016년 총선 또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세상을 좀 바꿔야겠죠. 야, 그래도 2010년 선거 하나 있네. 네. 2015년은 없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이 작가 그랬으면 머리털이 좋겠다. 남아있을 때까지는 꼭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바뀌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네요. 자,